안녕하세요. 더불어 사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유난히 시리기만 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우리 곁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살랑이며 불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봄하면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길 혹은 싱그러운 새싹의 냄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생의 가장 깊은 겨울을 지나며 이제는 더 이상 봄이 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72이 되신 영우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어르신의 세상은 온통 흑백 사진처럼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거실, 똑같은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은 밥상만이 어르신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문득 돌아본 거울 속에는 깊게 패인 주름과 쓸쓸한 눈빛을 한 노인 한 명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저 남은 날 건강하게만 버티다 가면 그만이지. 어르신은 늘 그렇게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하루를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영우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해묵은 양복을 꺼내 입으십니다. 거울 앞에서 비뚤어진 넥타이를 몇 번이고 다시 고쳐 매는 어르신의 손길에는 묘한 긴장감과 떨림이 묻어납니다.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꺼내어 본 작은 메모지 한 장. 그곳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런 글씨로 어느 조용한 찻집의 이름과 오후 2시라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선을 본다고 참.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엷은 미소를 숨기지 못하십니다. 구두 주걱을 찾아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는 어르신의 등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져 내립니다. 어쩌면 오늘 어르신의 멈춰있던 시간 속으로 아주 특별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 설레는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어르신이 도착하신 곳은 동네 모퉁이에 자리 잡은 나지막하고 아늑한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창가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참 고즈넉한 곳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무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신 영우 어르신은 창가 쪽 자리에 조심스레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연신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시는 어르신의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가득합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2시를 향해 갈수록 어르신의 가슴은 마치 청년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이를 이렇게 먹고도 왜 이렇게 떨리는지 원. 스스로가 멋쩍으신지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들이켜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 하지만 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는 맑은 종소리에 어르신의 시선은 자동으로 입구를 향합니다. 마침내 딸랑이는 종소리와 함께 보랏빛 스카프를 예쁘게 두르신 한 여성분이 찻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서는 그녀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68배 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순자 어르신 역시 혼자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자리가 설레면서도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걸음이셨을 텐데요. 두 분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친 순간
찻집 안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사라진 듯 고요한 정적이 흐릅니다. 영우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셨고 순자 어르신도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마주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영우 씨 되시나요? 제가 너무 늦지는 않았지요? 순자 어르신의 다정한 목소리가 머뭇거리던 공기를 따뜻하게 채우자 영우 어르신은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의자를 빼어 권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마주 앉은 두 분의 얼굴 위로 수줍은 홍조가 피어나고 그렇게 두 사람의 멈춰있던 계절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마주 앉은 찻집 안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추차 두 잔이 놓였지만 두 분 사이에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영우 어르신은 찻잔만 빤히 바라보며 숟가락으로 차를 저으셨고 순자 어르신도 수줍은 듯 스카프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선뜻 입을 열지 못하셨죠. 이 나이에 누군가를 새로 만난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쑥스럽고 조심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영우 어르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차가 참 달고 좋네요. 사실 제가 이런 자리가 평생 처음이라 많이 서툽니다. 주책 없이 가슴이 자꾸 뛰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통 모르겠습니다. 어르신의 솔직한 고백에 순자 어르신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참았던 웃음을 조용히 터뜨리십니다. 아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영호 씨도 그러셨군요. 저도 아침부터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는지 모른답니다. 순자 어르신의 환한 미소를 보며 영호 어르신의 긴장 가득했던 어깨도 그제야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공통의 떨림을 확인한 두 분의 대화는 이때부터 마법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 모두 자식들을 다 키워보내고 오랜 시간 홀로 집을 지켜온 쓸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적막한 집에 혼자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만 시끄럽게 울리는 게 참 외롭더라고요. 순자 어르신의 말에 영우 어르신은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하셨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같은 아픔을 공유해서일까요? 두 분은 어느새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미처 다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이야기들이 따뜻한 찻잔 위로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두 분의 모습 위로 창밖의 봄 햇살이 더욱 포근하게 내리쬐며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습니다. 찻집에서 흘러나온 두 분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인근의 나지막한 공원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마침 산책로 양옆으로는 하얀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어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축제 전시장 같았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송이처럼 하얀 꽃잎들이 머리 위로 흩날리는 참 아름다운 길을 두 분은 나란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손을 잡는 것도 너무 가까이 서서 걷는 것도 쑥스러우셨는지 두 분 사이에는 어른 주먹 두 개쯤 들어갈 만한 어색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영우 어르신은 뒷짐을 진 채 짐짓 흠음 헛기침을 하셨고 순자 어르신은 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셨습니다. 아유, 영호 씨,
올해는 꽃이 유난히 더 고운 것 같아요. 혼자 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보니까 참 좋네요. 순자 어르신의 다정한 말씀에 영우 어르신은 가슴이 벅차올라 슬쩍 옆을 돌아보셨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사이로 환하게 웃고 있는 순자. 어르신의 얼굴이, 어르신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고 고와 보였던 모양입니다. 순자 씨가 같이 걸어주시니까 이 평범한 길도 꼭 꿈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영우 어르신의 칭찬에 순자. 어르신은 부끄러운 듯 보랏빛 스카프에 얼굴을 살짝 묻으며 수줍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며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맞추어 갈수록 두 분 사이에 머뭇거리던 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자락이 스칠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온기 덕분일까요? 두 분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늘은 간대었고 오직 청춘의 활력과 설렘 가득한 웃음만이 가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공원길 위로 길고 따스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오래 걸으신 탓인지 순자 어르신의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졌고 길가에 튀어나온 작은 돌부리에 그만 발을 헛디디며 비틀하셨죠. 그 순간 옆에서 묵묵히 보폭을 맞추던 영우 어르신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순자 어르신의 팔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놀란 듯 잠시 멈춰 섰고 영우 어르신의 두꺼운 손바닥 위로 순자 어르신의 가냘픈 손이 포개어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하게 굳은 살이 박인 영우 어르신의 손과 오랜 세월 모진 가사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주름이 깊게 패인 순자 어르신의 손, 두 분의 깊은 주름이 서로의 살결에 맞닿은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한 듯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그리고 먼저 떠난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홀로 외로운 세월을 버텨내느라 고생 많았다고 서로의 손에 새겨진 주름들이 나지막이 위로를 건네는 것만 같았지요. 영우 어르신은 이번만큼은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조금 더 힘을 주어 순자 어르신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순자 어르신도 부끄러워 피하는 대신 영우 어르신의 손을 마주 꼭 잡으며 고개를 숙여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영우 씨 손이. 순자 어르신의 가녀린 목소리에 영우 어르신은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순자 씨, 제 남은 인생의 여백을 이 주름진 손으로 함께 채워나가 주시겠습니까? 하얗게 날리는 벚꽃, 비 아래서 깊게 패인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맞잡은 두 사람, 그토록 시리고 적막했던 두 어르신의 삶에 마침내 찬란하고 눈부신 진짜 봄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데이트 이후 두 분의 하루는 몰라보게 밝아졌지만 황혼의 로맨스가 늘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우 어르신은 늦은 저녁 조심스레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죠.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화기 넘어 큰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그 연세에 갑자기 새로운 분을 만나신다니 솔직히 걱정이 앞서네요. 주위 사람들 이목도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건강이나 재산 문제로 얽히게 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의 현실적이고도 냉정한 다그침에 영우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넥타이를 매며 설레어하던 마음은 순식간에 차디찬 얼음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순자 어르신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연애 소식을 들은 딸은 속상한 듯 한숨을 내쉬며 걱정 어린 잔소리를 쏟아냈지요. 엄마, 자식들이 자주 못 찾아뵈서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덜컥 만나세요. 제발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신중해 주셔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온 아주 작은 행복조차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맡아야 하는 현실이 두 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걸까? 이 나이에 연애는 주책맞은 짓일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죠. 전화기를 내려놓은 영우 어르신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순자 어르신도 침대에 기대어 보랏빛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두 분의 따스한 봄날. 위로 예기치 못한 현실의 차가운 밤안개가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두 분은 쉽게 물러서는 대신 서로에 대한 진심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영우 어르신은 다시 한번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무척 단호하고 진지한 어조로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죠. 내가 평생 너희를 키우며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한다만 불 꺼진 빈집에 혼자 들어갈 때의 그 지독한 적막함은 너희가 온전히 알기 어려울 게다. 재산도 남들의 시선도 내게는 이제 중요하지 않단다. 그저 남은 인생 동안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줄 동반자가 필요한 것뿐이야. 아버지의 깊은 눈망울에 맺힌 눈물과 진심 어린 외침을 보며 자식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편리함 때문에 아버지의 외로움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어르신 역시 딸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전하셨습니다. 엄마가 돈이나 화려한 걸 바라는 게 아니란다. 길을 걷다 예쁜 꽃을 보면 같이 웃어줄 사람, 아플 때 물 한 잔 건네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어. 엄마의 마지막 봄날을 너희가 응원해주면 안 되겠니?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일까요? 어머니의 애틋한 고백에 딸은 결국 어머니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무조건 응원할게요. 자식들의 차가웠던 오해와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침내 두 분의 사랑은 온 가족의 따뜻한 축복이라는 가장 든든한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축복 속에 마주선 두 분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주말 오후 영우 어르신과 순자 어르신은 자식들이 정성껏 마련해준 작은 교회의 한옥마당에서 소박한 가족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지만 영우 어르신은 단정한 양복을, 순자 어르신은 고운 분홍빛 한복을 입으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눈빛을 교환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사셔요. 자식들과 손주들의 힘찬 박수와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두 분은 수줍게 웃으며 자식들이 건넨 꽃다발을 마주 잡으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거나 적막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는 다정한 안부 전화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공원길을 나란히 걸으며 주름진 손을 꼭 맞잡고 계십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며 잔잔한 웃음꽃을 피우곤 하시지요. 혼자였을 때는 그저 버티어내야만 했던 춥고 긴 겨울 같았던 삶이 이제는 둘이 함께이기에 매일매일이 찬란한 봄날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라는 계절은 결코 시들고 저무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눈부신 계절임을 두 분이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따스하고 향기로운 봄바람이 가득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주름진 손을 맞잡고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영우 어르신과 순자. 어르신의 앞날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축복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